먼저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11일 고시를 통하여 장기 요양기관 평가 기준의 구강관리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은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고시를 통하여 노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게 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과 연계하여 개원가에만 집중된 치과의사 인력을 방문 진료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협회가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수교육 등록비에 대한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차등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5일 100주년 조직위원회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비 납부율 52%의 절박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에 내년부터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차등화를 반드시 협조해달라는 읍소를 한 바가 있으며 협회는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데이터 준비를 완료하였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기 미납회원의 경우 30% 선납 후 3년에서 10년 분할 납부를 약정할 경우 보수교육 등록비를 완납회원에 준하여 받는 경과조치의 방안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하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납부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접비 산출에는 시간당 간접비 곱하기 8시간을 협회비 이하로 받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협회비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로써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의 불공정한 부담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납회원들의 비율을 줄여서 협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현재 치과의사 1인당 연간 회비 부담액은 분회비, 지부, 중앙회비를 모두 합쳐서 평균 89만원으로 확인된 바 이 금액을 협회비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1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나 너무 초반에 갑자기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100주년 행사에서 미납회원 사전 등록비 40만원, 현장 등록비 60만원으로 정한 바 오늘 오신 많은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5년 모든 학술대회 보수교육 등록비는 이 비율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납회원 등록비를 납부회원 등록비 플러스 시간당 10만원으로 해야 하나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납부회원 비율이 50% 이하로 될 경우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오니 협회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으는데 많은 관심과 홍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결정들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더 많이 듣고 잘 살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과 30일 협회 상반기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이만규께서 30일 감사에 불출석하고 그날 오후 3시 10분경에 합류하였으며 오전 시간에 병원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만규 본인이 늘 회원의 알 권리를 주장해 오신 바 감사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제껏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회원 그리고 대의원들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치약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오래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장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양해의 말을 제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다는 분들께도 진료 때문이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 감사 때 원래 3월 29일, 30일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그때는 30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닌 31일로 감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때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또다시 토요일 불참이라고 하니 진료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0일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는 증거와 더불어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회원과 대의원들께 진상규명과 더불어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두 갑자가 되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참혹한 시절을 디딤돌로 삼아 국군이 더욱 상승하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기자동지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비납부율이 가장 낮은 지부가 경기 지부인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몇 달 전에 경기 회장님께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장을 마련해라. 그럼 내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쪽 미나 회원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그렇게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그 협회가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회무해서 회무 성과를 내는 걸로 보답하고 그런 걸로 협회비 납부율을 올리고 하는 이런 그런 계획으로 제가 회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나게 지금 납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라 나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늘 그런 팁을 주시면은 생각해보고 또 지부와 이렇게 논의해서 방안을 찾는 그런 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되는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80%만 되면 정말. 그리고 의협은 납부율이 좀 우리보다 비싸거나 6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70%거든요. 75%인가요? 70%에서 7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의협은 우리보다 거의 한 60몇 프로 되니까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의협은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는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요 15,000명이 회비내서 30만원씩 내면은 30억입니다. 30억. 45억인가요? 45억이죠. 직원들 급여가 30억이 넘습니다. 나머지 10몇 억으로 회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율을 타 단체하고 단순 비교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한가하지 않다는 말씀드려요. 오늘 그 미납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도 주시고 제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관심도가 증폭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 늘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하고도 소통 좀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